circuitry array 할죠. 다 했죠. BMI 관련된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그 장단점, 간략하게 작동 원리하고 장단점을 설명을 했고, 이게 잘 들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요거를 할 차례라는 거죠. 네. 여기 설명을 조금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뭐 요거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요거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가 가장 예전에는 이렇게 와이어를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도 좀 안 좋고, 이제 리피터빌리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미세한 공정을 할 수 있는 실리콘 기반의, 왜냐면 지금 실리콘 공정이 굉장히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에서는 제일 어드밴스된 공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일렉트로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한 수십 년 전부터 사실 이 실리콘 공정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경우 이제 램스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서피스만 하는 게 아니라 3차원 공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니드 어레이를 해놓고 요 사이는 사실 다이엘렉트릭으로 다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N by M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 길이도 다르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가 있고, 요건 이제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만 이용해가지고 2D 어레이, 얘를 1D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레이 측면에서는 1D고, 형태 측면에서는 2D죠. 는 어레이 측면에서는 2D고, 형태 측면에서는 3D죠. 어레이를 만들고, 최근에 트렌드로 보면은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렇게 같이 인테그레이트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빛을 필요로 하면은 이제 파이버하고 같이 인테그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무슨 온도 센서, 무슨 센서, 여러 가지 다른 센서들을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센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인테그레이트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토픽은 그러니까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 그러니까 일렉트로드죠.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데 쓰이는 어레이고요. 지금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애들이 주로 리코딩하는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토 콜텍스에 전에 이 모토 쪽 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디렉셔널 튜닝, 그러니까 어떤 이 뉴런이 어떤 모션의 디렉션하고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많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모터 콜텍스 쪽이 모터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하면은 뉴런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샘플링을 했다. 그랬을 때 이 각각의 뉴런들은 다 디렉셔널 튜닝이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디렉션 튜닝이 되는지 모르죠. 근데 지금 방향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방향에 따라서 각각의 채널이라는 거는 뉴런, 샘플된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샘플된 뉴런들이 다른 리스폰스를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다 어떤 디렉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frequency, 그러니까 firing rate를
그러니까 얘네들 방향하고 파이어링 레이시 있겠죠. 요걸 보면, 요 한 채널들 보면,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벡터.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있고, 그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00개면 100개, 뭐 10개면 10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의 벡터들이, 뭐 다양한 벡터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합이 어떤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되겠죠. 다 벡터 합을 하면.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실제 얘가 움직이는 거는 각각 그 샘플된 뉴런들의 벡터 합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방향이 있는데 이런 방향을 보니까 얘가 실제 움직임하고 상당히 근접하더라. 왜냐면 하나는 한 방향에 튜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어떤 랜덤한 방향을 움직일 때 그 방향을 represent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개의 그 모터 뉴런들의 벡터 합을, firing rate 벡터 합을 가지고 이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몽키라고 된 몽키의 어떤 예인데 실제로 이 까만색이 이 까만색이 실제 움직임이에요. 이 원숭이의 실제 움직임. 그리고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요 population 벡터 있죠. 요거가 그 의미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높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죠? 얘네들 이렇게 그 코딩이 돼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디코드를 하면 되겠죠. 인코딩이 돼 있는 걸 아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터 콜텍스에 샘플된 뉴런들의 뭐 방향성 그리고 이 firing rate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어디로 움직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 실험이 바로 이 실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멍키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멍키의 손은 여기 있잖아요. 이쪽 손 마찬가지예요. 못 움직이게 해놨어요. 그리고 요건 지금 로봇 팔이죠. 로봇 팔인데 이 로봇 팔의 컨트롤은 뇌가 합니다. 이 원숭이 뇌가. 지금 여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케이블 같은 것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 케이블, 덜렁덜렁한 케이블들 보이죠? 이게 이 원숭이 모토콜텍스에서 신호를 뽑아가지고 지금 이 컴퓨터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파퓰레이션 벡터에 의한 그 트레젝터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트레젝터리에 따라서 이 로봇 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서 이건 사람 손인데 사람이 이제 그 끝에다가 머시멜로를 이제 껴줘요. 그러니까 얘는 이 원숭이는 머시멜로를 이렇게 먹는 걸로 트레이닝이 된 그런 원숭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미 이 로봇 자기가 이 의지에서 로봇암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손이 움직이지 않아도 얘가 이걸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얘는 트레이닝 할 때는 이 손을 가지고 움직였겠죠. 그렇게 해서 디코드를 해가지고 이 로봇 암을 그 뇌의 신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같은 방식의 것들이 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가장 초창기 그 결과이긴 한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요 포트가 있죠. 여기 이제 프리앰플리파이어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신호를 DSP 서킷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사람이 아까 원숭이에 비해서 훨씬 못하죠. 보면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원숭이처럼 이렇게 트레이닝이 많이 될 수가 없죠. 이 원숭이는 매일 트레이닝을 해요.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한 원숭이고, 이 환자분은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봇암을 움직여가지고 자기 그 커피라고 해요. 커피를 이렇게 그 마실 수 있는 그거를 보여준 거고, 이분은 이제 ALS, 루게리 디지즈 페이션트고, 실제로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면 완전히 락인 신드롬.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 이분은 목 위는 움직일 수 있어요. 목 위는 움직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목 위도 못 움직이고 눈 깜빡거리는 것밖에 못하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한다는 게 실제로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리코딩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임플란터블 시스템에서도 데몬스트레이트가 됐죠. 질문인데 네, 방금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한쪽의 파트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형태로서 보여졌었는데 네. 아까 그 계산할 때 보여주셨던 거에는 사실 되게 다양한 방향성의 벡터를 좀 뭔가 확산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한쪽? 뭐 한쪽? 지금까지 뭔가 하나의 포지션에만 BMI 형태가 네. 이제 마이크로가 찍힌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의 포지션이 아니라 지금 이게 이 박스는 뭐냐면 프리앰플리파이어 어레이예요. 어레이하고 DSP 무슨 서킷들이 있어요. 그 프리앰플리파이어 어레이는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 게 아마 10 by 10일 거예요. 10 by 10 어레이로부터 뽑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여기 끝에 달려있는 게 어레이예요. 10 by 10 어레이. 그럼 결국 100채널, 그러니까 100개의 뉴런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 디코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이는 그런 벡터들도 얘네들이 100개의 벡터의 합인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뭔가 계산을 하거나 할 때 뭔가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잡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계산을 하나요?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있으면 서로 상쇄되거나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일어날 것 네. 같아가지고 그럼 신호가 오히려 좀 간섭이 일어나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트루 신호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파퓰레이션 코딩이라는 게 인코드가 실제로 어떤 한 뉴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룹 오브 뉴런인 경우에 이 파퓰레이션 얘네들의 다 벡터 합을 하면은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왜냐면 자 내가 뉴런 하나에서 얘는 디렉셔널 튜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이 두 개라고 생각해요. 두 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의 빨간색이 없네. 저기로 좀 줌으로 듣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얘가 결국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방향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방향이 될 거 아니에요. 벡터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에 의존한다 하면은 얘는 이쪽 방향인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방향인 거죠. 트루스는. 근데 결국은 얘가 요게
그러면은 얘는 이쪽 방향밖에 레프레젠트 못하니까 이렇게 나타났겠죠. 반면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났겠죠. 그 트루 벡터의 채널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러니까 그 채널의 개수가 얼만큼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은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럼 그 100개 이상의 뭔가 100일 때 두 번째 그 뉴런들이 뭔가 잘 디텍이 안 됐을 때 뭔가 영향이 크거나 그렇진 않나요? 100개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적은 수의 채널이 이 실제와 굉장히 가까운 아웃풋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happen to be 100개를 선택을 했는데 다 튜닝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애를 선택을 했다 하면은 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실제는 이쪽으로 갔는데 요거 나온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긴 한데 랜덤으로 분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채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뭐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영향이 훨씬 적겠죠. 100개가 제대로 된 채널이고 하나가 잘못된 채널이 섞여 있다고 해도 얘가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테니까. 뭐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 결과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요 중에서 이제 그 이벤트 릴레이티드 옵티컬 시그널 요 부분만 지금 설명을 안 했어요. 요 부분은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옵티컬 시그널인데 니어 라이어 스캐터링이에요. 근데 이벤트 릴레이티드 이벤트하고 이벤트 릴레이티드 포텐셜하고 비슷하게 이벤트 릴레이티드 옵티컬 시그널 그러니까 EEG에서 이벤트 릴레이티드 포텐셜을 보는 거하고 비슷한 게 하는데 요거는 사실 잘 안 써요. 그리고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EEG는 스캘프에서 포텐셜을 재는 거고 MEG는 매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스퀴드라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매그네틱 필드 재는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 전기 신호에 의한 굉장히 작은 매그네틱 필드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매그네토 엔시팔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펑셔널 fMRI, 그러니까 볼드 시그널을 재는 MRI를 써서 그리고는 펑셔널 니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요거는 근접외선 부분에서 그러니까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그런 파장을 써가지고 그때 이제 헤모글로빈하고 디옥시 헤모글로빈하고의 옵소션 차이가 나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신호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일렉트로드는 지금 이게 아이디얼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가 갖추어야 될 5가지 조건이 있다면 뭐냐면 non-invasive, 침습적이지 않아야 돼, 비침습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신호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temporal resolution, 그러니까 이거는 C 분해능이 좋아야 되고 포터빌리티, 얘네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폼팩터가 작거나 무게도 작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스페이셜 레졸루션, 공간 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렉트로드를 보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인베이시브니스가 아주 안 좋죠. 왜냐면 이거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EEG 같은 경우에는 스칼프에서 재는 거니까 두피에서 재는 거니까 이거는 인베이시브 하지 않은데 뭐가 안 좋냐면 여기는 유일하게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안 좋아요. 공간 분해능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로컬하게 얘가 무슨 일, 그러니까 모터 콜텍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브레인의 어떤 스테이트, 전체의 스테이트는 몰라도. 그리고 매그네토엔세팔로그램은 장비가 스퀴드를 쓰는데 스퀴드가 리퀴드 헬륨 템퍼러처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센시티비티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그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뭐 스페셜 레졸루션도 아주 좋지 않아요. 여기 MEG 머신은 지금 여기 C번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건 가지고 다닐 수도 없죠.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리고 fMRI는 기본적으로 이제 MRI, 요 밑에 보이는 D번의 MRI 장비를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터빌리티 꽝이고, 템포럴 레졸루션은 이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블러드 옥시제이션 레벨 디펜던트 시그널이기 때문에, 얘네들 딜레이가 있어요. 템포럴 레졸루션이 아주 안 좋죠. 그리고 공간 레졸루션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모터 콜텍스라 그러면은, 이게 MRI의 레졸루션은 높아도 펑셔널 MRI 레졸루션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수미리 정도? 뭐 쓸만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Near Infrared Spectroscopy, 그건 뭐 스페셜 레졸루션 좀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 하지만 Non-Invasive 아주 좋죠. 그리고 시그널 릴라이빌리티도 괜찮고 포터빌리티도 괜찮아요. 근데 템포럴 레졸루션이 굉장히 안 좋죠. 왜냐면 얘는 역시 블러드 옥시제이션 레벨 디펜던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 아이디얼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여기서 일렉트로드를 해가지고 쓰는 게 이제 좀 고차원적인 그런 펑션 같은 것들 구현하는 데는 이제 일렉트로드를 임플란트 해가지고 침습적인 하다는 단점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케이스고, EEG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레졸루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많은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근데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로서는 약간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어떤 브레인 스태터스 같은 모니터링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로 병원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경험에 의하면 병원에서 EEG를 써본 경험이 있는 게 아주 오래전이죠. 한 20 몇 년 전에 저희 애가 다쳤어요. 응급실을 갔어. 근데 머리를 다쳤어요.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머리에서 이제 막 피가 나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뭐 문제는 없었어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걔가 이제 피를 막 흘려서 출혈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EEG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신호를 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얘가 뭔가 디코드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브레인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정상이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파형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필lep시 환자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싱크로나이즈된 신호들이 보인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작을 하는 그런 신호가 보이는 거죠. 그런 거를 쉽게 디텍트해낼 수 있는. 얘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깨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나중에 그러면 이제 좀 졸리거나 그러면 이제 자게 되면 이제 신호가 이제 쭉 떨어지는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브레인의 상태를 모니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실제로 병원에서 많이 쓰여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쓰는 거예요.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실제로 이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쓰이는 거는 EEG나 Fnurse 요거 그리고 간혹 이제 fMRI 쓰는 경우가 있죠. 이 정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여튼 EEG가 그런 용도로는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BMI 측면에서는 좀 많이 쓰이는 편은 아니니까 그 전에 이제 P300, 그러니까 Event Related Potential 가지고 그 스펠러를 만드는 게 아마 BMI에서는 거의 유일한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알려진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요게 좀 집중할 텐데 일렉트로드에 요거는 원숭이 실험이에요. 이 원숭이는 역시 아까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 원숭이 머리에는 요게 들어가 있고 지금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쪽은 X축은 지금 시간이에요. 그리고 Y축은 뭐냐면 Y축은 뭐 그 preferred direction이라고 했죠. preferred direction. 이게 뭐냐면 지금 360도부터 0도까지 특정 그 방향으로 튠되어 있는 그 뉴런이에요. 뉴런의 파이어링 패턴이에요. 여기 점은 파이어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 특정 시간에 액션 포텐셜이 있다. 그럼 점을 하나 찍어. 그다음에 또 있다, 또 찍고 이런 식으로 점을 축축 찍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A번은 뭐냐면 실제 이 원숭이가 뭘 하는 거냐. 이게 터치 홀드, 딜레이 피리어드, 그다음에 고큐, 그다음에 리얼 리치. 뭐냐면 이 터치 홀드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원숭이가 어떻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얘를 여기 보이죠? 자기 손가락을 터치패드 앞에다가 가운데 이제 요 커서가 있어요. 커서에다가 이렇게 놔야지 시작해요, 게임이.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요 노란색 타겟 하나 있죠? 요 타겟이 움직여요. 움직였을 때도 지금 요게 지금 현재는 얘가 움직이지 않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얘가 고 큐, 그러니까 움직여라 하는 큐가 나오게 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면은 손이 그냥 아무 데나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노란색을 따라서 가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걸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요게 딱 리치를 해가지고 미션을 딱 컴플리트 하면은 얘는 아마 리워드를 받을 거예요. 뭐 보통은 이제 사과 주스나 뭐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걸 리워드를 받아요. 그렇게 트레이닝이 돼 있는 애예요. 그랬을 때 이 신호가 어떻게 가느냐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앞에서는 별 신호가 없다가 갑자기 고큐가 나왔을 때 요 조금 있다가 신호가 막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리얼 리치가 되면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 preferred direction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트라이얼을 지금 하면서 얘네들이 뭐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빨리 되는가, 디코드 애큐러시도 있고, ITRC라는 거는 이거는 몇 번을 1초에 몇 번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제 타겟이 여러 개인 경우에 2개일 경우에는 한 비트인데 이게 빛 per second잖아요. 이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제 인코드가 돼가지고 빛이 여러 개인 케이스죠.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이 BMI, 현재 BMI의 어떤 셋업이에요. 이제 원숭이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게임 같은 걸 가리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느냐를 여러 군데에서 보는 거죠. 모터 콜텍스에서 보고, 프리모터에서 보고, 프라이터에서 보고. 그러면 약간씩 리스폰스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모터는 아웃풋이고, 프리모터는 그 전에 어떤 캘큘레이션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뭐, 프론털 같은 데는 이제 뭐, 플래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닝 단계에서도 디코딩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내가 의지로 어느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걸 플래닝 해야 되는데 어디가 더 효율적인 그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에 더 효율적인 그 장소냐 그 콜텍스에서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수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규를 하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임플란터블 일렉트로닉스 관점에서 지금 요거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거를 상용화 정도 될 정도로 유용하게 쓰려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일렉트로닉스가 임플란트가 돼 있는 그런 형태죠. 그거의 가장 원조격이 이 심장박동기예요. 페이스메이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사람한테 이제 임플란트가 된 지가 아마도 40년, 50년 됐을 거예요. 더 됐을지도 몰라. 근데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계속 뛰어야지 살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1초에 한 번씩 안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트미아라는 그 어떤 심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이거는 뭐 외상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선천적인 거도 있고 주로 이제 이 심장 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리트미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따닥따닥 뛰지 않고 막 제 맘대로 뛰다가 어떤 경우에 딱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심정지가 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돌아가시곤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따박따박 뛰게 심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심장에다가 전극을 꼽아놓고 여기에서 그 전류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1초에 한 번씩.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죠. 페이스를 딱딱 맞춰주는. 그래서 이제 얘는 결국 이제 일렉트로드가 이렇게 특정 부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요 스티뮬레이터에 연결되어 있는데, 요 스티뮬레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그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는 깡통이에요. 말하자면. 깡통 같은 거에다가 이 피스루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렉트로드가 이렇게 나오고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전기 회로가 있어요. 전자회로.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뛰는 전자회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커런트 소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작동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고정형 배터리가 보통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 페이스만 맞춰주는 데는 파워가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요 패키지가 한 손바닥 한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 손바닥이 한 반 정도 되는데 그만한 패키지에 거의 대부분이 배터리예요. 한 뭐 80%, 90%가 배터리라고 보는데 이런 서킷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 배터리가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요 가슴 위쪽에 이제 체스트 팩이라 조금 이제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하고 그거를 이제 몸 안에서 이제 그 심장으로 가가지고 심장에 자극을 합니다. 근데 요만한 정도의 배터리가 한 5년 정도 간다고 보통 얘기해요. 5년 정도. 5년이 지나면은 여기 보면은 요 일렉트로드를 그러니까 이 일렉트로드를 다 빼진 않아요. 요 일렉트로드 그냥 남겨놓고
요 팩 부분만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결국 이제 또 다시 뭐 한 5년 가는 거죠. 네, 그런 게 심장박동기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심뇌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DBS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파킨슨 디지즈. 파킨슨 디지즈를 이제 심텀을 없애기 위해서 서탈라믹 뉴클리어스라는 부분을 심뇌, 그러니까 딥브레인 쪽에 있는 이제 서탈라믹 뉴클리어스라는 부분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뇨제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 훨씬 더 좀 널리 보급되지 않은 그런 거고 생긴 건 똑같아요. 하는 펑션도 거의 똑같은데 다만 자극하는 펑션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 자극하는 부분이 이제 이뇨 쪽 관련된 걸 자극을 해서 이 이뇨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런 임플란트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지만 인공와우도 비슷한 그 패턴인데 인공와우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얘는 채널이 많고 그리고 이 안에 배터리가 없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얘기하는 인덕티브 커플링으로 커플이 돼가지고 신호도 인덕티브 커플링으로 보내주고 에너지도 인덕티브 커플링으로 보내줘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머리 있는 데에 이런 이런 배터리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고 얘는 실제로 파워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 페이스메이커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얘는 고정형 배터리가 아니라 그 2차 전지가 필요하거든요. 리차저블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차저블 배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뭐 요즘에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머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의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리차저블 배터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기기 중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인공화호, 뭐 심내자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십만 명, 인공화호 같은 경우는 수백만 명이고 이미 이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잘 워킹한 케이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되지 않은 이런 일렉트로닉스를 보면 이제 인공망막, 전에 얘기했던 뇌기계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아직 덜 디벨롭된 부분은 이제 기능성 신경전기자극이라고 이제 FEST,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이라는 그런 기기인데 이거는 이제 신경 다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스켈레탈 머슬을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이 팔이 신경이 패스가 이제 절단됐을 때 이 신경 남아있는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이 스켈레탈 머슬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거를 예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요 어레이, 브레인에 어레이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일렉트로닉스 다 놓으면은 여기에 열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브레인 안에는 가장 파워를 덜 쓰는 그런 부분 일렉트로닉스만 들어가 있어요. 프리앰플리파이어, 멀티플렉서만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제 신호에는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은 다 이 스컬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두 패널을 나눠서 하나는 이제 콜티컬 유닛, 콜텍스 위에 있는 유닛하고 크레이니얼 유닛, 그
스컬 바깥쪽에 있는 유닛을 두 개로 나눠서 그걸 가지고 이제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얘가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사 보면 뇌에 모터콜텍스죠. 좀 전에 빨간색으로 보였던 거. 거기에 이런 유닛을 만들어서 이거를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그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그 빛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높은 밴드위스를 필요도 하고 좀 인터피어런스 좀 없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빛으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예입니다. 실제 이 파란색으로 되는 듀라라는 멤브레인인데 멤브레인을 벗기고 그 안에다가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스컬 위에 있는 유닛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듀라를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스컬을 다시 원위치를 한 다음에 그 피스를 받고 못 움직이게 그 다음에 얘가 넣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임플멘트가 되고 그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유닛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빛도 전달을 받고 그러니까 데이터만 나오니까 그리고 이 코일에 의해서 일렉트론 에너지도 일렉트리시티도 제공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한테 이식을 한 적은 없고요. 원숭이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 워킹한다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진전은 없었습니다. 아주 옛날 일이고 한 20년 전 일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일론 머스크. 여러 가지 회사를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마이너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큰 규모에서는 아니고 조그만 회사인데 이 하는 일이 뭐냐면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유닛이 요거의 다음 버전일 거예요. 링크라는 건 맞는데 링크의 다음 버전인데 이게 아마 4096 채널일 거예요. 그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이즈는 왜 거의 비슷하냐면 이 구멍을 이렇게 뚫었잖아요. 이게 burhole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외과 의사들이 이 스컬을 제거하고 뇌에 액세스를 하는 경우에 항상 쓰는 그 도구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뭐 표준 규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경외과 의사들의 표준 규격에 맞게 요 23mm, 실제로 25mm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사이즈의 원형으로 된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맨 위쪽은 뭐냐면 이 은색으로 보이는 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지금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상용된 것도 아니고 일단 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되는 거 보여주는 동안 얘는 뭔가 안전한 배터리가 나오겠지 라는 생각에 2차 전지를 그냥 쓰고 있고요. 다만 얘를 메탈 캔 안으로 넣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파손을 방지를 한 거죠. 그리고 위에는 그 코일이에요. 그 코일은 뭐 할 때 쓰냐면 이 배터리를 차지할 때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안테나가 있어서 여기에서
그 얻어낸 데이터를 밖으로 전송할 때 무선으로 전송하는 그런 그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는 일렉트로닉스죠.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스들이 있어서 얘가 뭐 시그널 프로세싱 좀 하고 그리고 신호 앰플리피케이션 좀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냐면 일렉트로드, 4096개의 일렉트로드가 요 리본 케이블 같은 데에 이제 연결되어 있고 요 끝에는 이런 실처럼 이렇게 가는 일렉트로드들이 있습니다. 요 일렉트로드는 이 테슬라가 아니라 이 그 뉴럴링크에서 만든 로봇이거든요. 이게 수술용 로봇이에요. 이 수술용 로봇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가 옛날에 그 보여드렸던 요런 디바이스 있잖아요. 요거 16채널이거든요. 요거 두 개를 임플란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원숭이 뇌에다가 두 개를 임플란트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냐면 한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수술. 12시간이 엄청나게 대수술이죠. 사람을 만약 한다고 하면. 사실 원숭이니까 그나마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었지. 사람 같았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수술 기간도. 근데 실제로 여기 이게 4천 몇 개잖아요. 4천 몇 개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위치를 시키고 얘를 임플란트 시키고 물론 이제 이 생활 개수만큼 늘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하나씩 여기 그 전구 로케이트라는 게. 이 로봇을 사용하면 한 1시간 정도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시 로케이트하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시간 다 합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너댓 시간이면은 다 완성이 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다 끝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요 수술을 완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프레젠테이션들을 좀 보면은 이제 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그 돼지에다가 처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돼지는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이즈도 좀 크고 그래가지고 아주 큰 돼지 말고 좀 조그만 돼지 미니 피그 같은 아주 미니는 아닌데 좀 작은 돼지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한 영상이 좀 여기 있는데 요거를 한번 조금 볼까요? 하여튼 요 세 개의 영상이 있고 세 개의 영상이나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영상이 돼지에 대한 게 있고 원숭이에 대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휴먼 트라이얼에 대한 영상도 최근에 조금 지난 뭐 한 1년 사이에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인터뷰 같은 영상들이지 실제로 뭔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히 인사이트를 주지 못해서 링크를 안 달았는데 이것도 찾아보면 뭐 좀 있을 거예요. 몽키나 피그는 여러 개의 영상들이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하나씩 지금 올려놨는데 이거를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BMI 비전은 뭐냐면 Supplement, Augment and Restore Brain Function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있는 것들 하이 레졸루션 지금 이미 그 뉴럴링크에서 4천 채널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미 가능하고 현재 기술로 그리고 뭐 세이프티나 릴라이벌리티 항상 중요하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뭐 멀티플 로케이션도 이제 중요하고 얘네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는 아직 클리어하게 데몬스트레이션 된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군데 여러 개 이제 시스템을 뭐 한 2개, 3개 이 정도까지 한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유기적으로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센서리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뭐 그 그러니까 지난번 수업들 중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켈레탈 머슬을 움직일 때는 프로프라이셉션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 모토콜텍스에서 리코딩만 해가지고는 그런 거를 구현할 수가 없죠. 그럼 프로프라이셉션에 해당하는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쉬운 태스크는 아닙니다. 근데 뭐 이게 이런 피드백이 있으면 뭐 좋을 거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아직 뭐 특별하게 구현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텍타일 센세이션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거나 누르거나 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압력을 주면서 누르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계란을 던진 걸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꽉 잡으면은 터져버리겠죠. 그런 것들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젠틀하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센서리 피드백 같은 것도 필요하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거 아닌데. 잠깐, 이거 어떻게 하나? 쉬운 거지. 잘못했다. 이걸 다 보기는 시간이 없고요. 이거의 일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혹시 그러면 RF 통신의 뭔가 코일을 충분시킬 때 발생하는 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What the beeps you're hearing are real-time signals. 네? 충전 정식 뭔가 코일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네. 혹시 뭔가 열이 발생하거나 네. 행위들이 인체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요소는 없어요? 그거를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로우 파워 서킷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통신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이 파워를 소모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일렉트로닉에서 파워를 소모하면 대부분이 다 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이제 적은 파워를 소모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로우 파워 서킷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열에 관한 그런 방열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네, 지금 현재로는 뭐 그게 그게 주 드로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파워를 이렇게 현재 뭐 이 한번 파워링 했을 때 뭐 일주일 동안 가는 뭐 배터리를 장착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리차저블 배터리를 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이면 되고,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파워에 대한 이제 컨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펑셔널리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 파워 면에서는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일렉트로닉스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다들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큰 컨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뭔가 그 정보를 얻어냈을 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냈는데 그거를 이제 저장 장치가 있는지 혹은 그 안테나가 존재했을 때만이 뭔가 좀 그걸 정보화를 시킬 수 있는 건지. 네, 그것도 뭐 좋은 질문인데 지금 현재 뭐 뉴럴링크 같은 어프로치는 그 메모리는 없어요. 메모리는 없고 얘가 밖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밖으로 한번 정보가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뭐 큰 문제는 없죠. 밖에 있는 거는 뭐 파워를 얼마나 쓰든지 뭐 저장을 얼마나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거의. 그런데 가끔씩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보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든지, 왜냐면 얘가 계속 정보를 어디다가 올리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로컬하게 저장을 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거를 한번 볼까요? 다음 거 좋아요. 요만한 돼지 되게 조그맣잖아요. 거의 미니피그일 거예요, 이게 아마. 미니피그라고 하는 작은 피그. Whenever she shuffles around and touches something with a sound, 네. that sends out neural spikes which are detected. 지금 여기 이 백그라운드에 보이는 게 스파이크 트레인입니다. Alright, welcome to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거는 아까 really 얘기했던 excited to show you 이 what we've got. 일렉트로드 수출하는 기계, 로봇. Blow your mind. So I want to emphasize the purpose of Neuralink. Like what we've done over the past year. 옛날 디자인이니까 Replaces a piece of skull. 이건 실제로 이걸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겼다. It does that thing at the bottom is just to hold the threads in place because they're just like little fine wires. 이거는 그냥 더미고 앞에 붙여놓은. I mean, frankly, to sort of simplify that, so that's 설명했으니까 다 and 넘어가고 it's invisible and have full functionality. So it's really 이렇게 리차징을 하고 surgery. So you want the surgery to be as automated. 이 로봇을 여기다 가져온 게 서저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서저리 제가 보면 이 뉴럴링크에서 가장 그 주목할 만한 게 사실 이 로봇의 활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 이렇게 뇌 혈관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피해가지고 이렇게 레이저 베슬들을 다 피해가지고 수술할 수 있도록. 왜냐면 저 옛날에 할 때도 보면은 이게 재수가 없으면 큰 혈관을 딱 터뜨린다. 그러면 이제 뭐 피가 많이 나가지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냥 뭐 아물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데미지가 그 근처에 있으니까. I'll walk right over. If you have a Neuralink, and then you, okay. So whenever she 이런 식으로 쭉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아마 1024 채널? 1024 채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And so on the screen, 요즘에는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cool. In healthy and happy. 실제로 얘가 움직일 때 이런 And so we 신호들이 브레인 액티비티가 일어난다. And then we measure the actual position, right? We're stimulating neurons. It's very impressive technology. You can actually literally see in real time how the neurons are firing. So the red sort of 이건 이제 writing brain activity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요게 리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스티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스티뮬레이트 하면서 근처에 이제 뉴런들이 어떻게 파이어링 하는지 칼슘 이미징을 가지고 이제 본 겁니다. 클리니컬 스터디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의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Will you be able to save and replay memories in the future? 이거는 이제 뭐 지리응답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몽키가 재밌더라고요.
This is Pager. He's a 9-year-old macaque who had a Neuralink placed in each side of his brain about 6 weeks 지금 여기 ago. 보면은 이 커넥션이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 약간 이렇게 머리가 없는 부분 있죠? 이게 수술했을 때 이제 거기를 이제 다 밀고 나서 이제 수술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없는 거예요. If you look carefully, you can see that the fur on his head hasn't quite fully grown 자, back. 여기 보면은 여기 조이스틱 있죠? 조이스틱 얘가 움직여요. 조이스틱은 지금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돼 있어가지고 요 TV, 요 스크린에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사각형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 태스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태스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걸 먹기 위해서죠. 요 주스. 이게 주스거든요. 얘는 지금 목말라요. 그러니까 얘는 주스 먹고 싶은데 이걸 해야지 이걸 주니까 이거 지금 열심히 하는 거죠. He's learned to interact with a computer for a tasty banana smoothie delivered through a 바나나 스무디래요. We can interact with the Neuralinks simply by pairing them to an iPhone, just as you might pair your phone to a Bluetooth speaker. The links record from more than 2,000 electrodes implanted in the regions of Page's motor cortex that coordinate hand and arm movements. Neurons in this region modulate their activity with intended hand movement. For example, some might become more active when he moves his hand up, and others when he moves it to the right. By recording from many neurons and feeding their activity into a decoder algorithm, we are able to predict Page's intended hand movements in real time. First, we calibrate the decoder by recording neural activity as Pager uses the joystick to move a cursor to targets presented on the screen. As he's playing this game, we're wirelessly streaming in real time firing rates from thousands of neurons to a computer. Using these data, we calibrate the decoder by mathematically mod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neural activity and the different joystick movements they produce.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는 이걸 연결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코릴레이션을 이제 그 각각의 뉴런 채널들이 어느 쪽으로 디렉셔널 튜닝이 되는지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디코드를 할 수 있잖아요. 디코드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요거를 띄고 요 그 뇌에서 나오는 신호만으로 요거를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After only a few minutes of calibration, 얘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지금 얘는 여기가 되는 줄 알고 계속 하고 있고 Page still moves the joystick out of habit, but as you can see, it's unplugged. He's controlling the cursor entirely with decoded neural activity. Our goal is to enable a person with paralysis to use a computer or phone with their brain activity alone. Because they wouldn't be able to move a joystick, they would calibrate the decoder by imagining hand movements to targets. One of the things the Neuralinks allow Pager to do is to play his favorite 요런 게임을 해봤는지 to control 모르겠는데 his paddle.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게임 많이 Pager 했거든요. simply thinks about moving his hand up or 그 down. 당시에는 이제 He 게임이 removed the 별로 joystick altogether. 없어서 Now that he's up to speed, let's increase the difficulty and see how well Pager can play with the Neuralink. 지금 얘네들 지금 요 뇌 신호 가지고 지금 이 정도 하는 거면 굉장히 잘하는 거. As you can see, Pager is amazingly good at mind pong. He's focused, and he's playing entirely of his own volition. 이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보다 잘하죠. It's not magic. The reason Neuralink works is because it's recording and decoding electrical signals from the brain. Great game, Pager. And what better reward for a monkey than a banana? We still have challenges spanning many fields of engineering. Yes. So if you're good at solving hard problems and want to change people's lives, even if you've never worked with the brain before, we would love to. Join our team. Visit. 네,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이번 그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전자약 관련된 거를 할 텐데 그건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이 BMI 관련된 좀 보충적인 그런 내용 아니면은 좀 다른 그 내용들 몇 가지 이제 토픽한 내용들 몇 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안 받고 나중에 뭐 질문 다음 시간에 하세요. 있으면 네 수고 많았습니다.